그냥 13세대가 그대로 나온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왜냐하면 메테오 레이크가 뒤로 밀렸으니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이 추가 나오는 건데, 원래대로라면 13세대로 제품군이 추가돼서 나오는 거가 맞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KBNC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를 다룬 지가 제가 지난 걸 봤거든요. 한 3개월 전이더라고요. 최신 뉴스를 할 만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쵸.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최신 뉴스 관련해가지고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네. 첫 번째로 AMD 관련 소식들이 조금 몇 개 들어온 게 있어요. AMD, 인텔 IFS는 실패한 운명이라고는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하는 거는 실패할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제조를 포기하면서 오히려 성공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텔을 깎아내리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났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팹리스 포기하고 이 속뜻은. 전문적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보면은 웃음밖에 안 나오지. AMD의 설립자 제리 샌더스가 한 말이 Real man must have fab. 남자라면 공장을 가지고 공장은 있어야지. 네. 근데 AMD가 IFS는 실패할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설립자 정신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리고 AMD가 인텔과 경쟁을 하면서 자체 생산을 할 때 잘했어요? 아니었던 걸로 같은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죠. 네. 그래서 포기한 그래서 거잖아. 그냥 포기한 거죠. 그리고 포기한 이유가 뭐야? 돈 없어서 포기한 거잖아. 라데온이 인수하면서 시장에서 그 AMD 점유율 감소하니까 돈 모자라니까 공장 매각한 거잖아요. 그래놓고는 무슨 우리는 팹리스라서 잘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이 다음 뉴스하고 연결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부럽다 니들. 네. 예. 확실한 건 이거예요. AMD는 공장을 유지하고 싶어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유지를 못한 회사가 유지를 그나마 하고 있는 회사한테 니들 망할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이거를 늦차고 이야기한 이유가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웃으시라고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8000번 때는 이제 플래그십을 안 내놓을 생각도 있다 뭐 이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칩을 확보하고 싶어가지고 플래그십 쪽을 좀 줄이면서 이제 AI 쪽 칩을 더 확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장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아,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TSMC에 위탁 생산하는 상황에서 인텔 보고 IFS 망할 거라고? 자기 할 거나 제대로 하세요. 예, 남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전에 AMD 얘기하면서 플래그십 경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괜찮은 전략이에요. 전략은 나쁘진 않은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플래그십보다는 AI 쪽에 포커스를 하고 엔트리와 메인스트림에서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경쟁력 있는 퍼포먼스를 주면 되거든요. 기술 개발은 열심히 해놓고 메인스트림에다가 그거를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천천히 계단을 밟아가듯이.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 자원을 전략적으로 분배하고 그게 맞는 거지. 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할 거라고 나왔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찬성은 찬성인데 앞에서 한 말들하고 엮이니까 기분은 나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플루이드 모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프레임 보관을 해줘가지고 이제 영상이 좀 더 매끄럽게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빠졌어요. AMD가 FSR3부터 이제 프레임 보관 기능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 보관 기능이 게임에서의 프레임 말고도 영상에서의 프레임도 보관해주는 옵션이 이제 조금씩 발견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프리뷰 버전에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괜찮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AMD만의 장점인데 자기 장점을 왜 뺏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때 왜 뺐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핵심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플루이드 모션 그쵸. 기능이. 네. 근데 그거를 빼면서 AMD 그래픽 카드가 이도저도 아니게 돼. 그런 게 좀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사라져 버리니까. 맞아요. 네. AMD 메인스트림 그래픽 카드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에서 좀 밀리고 충돌나고 어쨌든 하지만 영상 볼 땐 좋으니까 그래서 난 이거 쓸래.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거 살 이유가 없네. 일로 가는. 이 AMD를 왜 써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는. 그렇죠. 영향력이 없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FHD 컨텐츠가 여전히 많아요. 4K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네네. FHD 컨텐츠를 오히려 업스클링을 해서 4K에서 좀 더 깨끗하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지금 다 4K잖아. 그죠. 충분한데. 하드웨어는 지금 대부분 집에 새로 TV를 사면 다 4K예요. 근데 컨텐츠는 FHD란 말이에요. 도움이 될 수 있죠. 지금은. 인텔로 넘어갈게. 인텔은 이제 곧 나오죠. 메테오 레이크 모바일 버전, 이제 노트북들에 탑재되는 버전이 이제 아키텍처 세부 내용이 공개됐어요. 요거 보셨어요 혹시? 네. 크게 디테일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바대로 나오는 네, 느낌이죠. 그러니까 기대한 바대로 나온다가 이번 뉴스의 핵심이에요. 네. 핵심은 GPU고요. GPU가 쉽게 얘기하면 아크코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크 A370이나 A380급 노트북용 아크 있잖아요. 노트북용 아크, 노트북용 13세대, 14세대 CPU가 통합침으로 하나.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그쵸. 얘기한 대로 나와서 GPU 성능이 일정한 수준이 나온다 그러면 노트북 시장이 확 바뀔 거예요. 새로운 노트북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폼팩터의 노트북, 사용하는 일반적인 노트북 포맷에 대부분 1060 정도의 성능이면은 노트북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정도 성능 수준에 굉장히 얇고 가볍고 그다음에 배터리 오래 가는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혁신이 한번 확 되는 거거든요. 그쵸. 거기에 걸맞는 제품들이 좀 튀어나온다면 노트북 시장이 지금 올해 되게 안 좋아요. 네. 코로나 때 시즌 때 사람들이 노트북을 많이 샀기 때문에 PC보다 노트북을 더 많이 샀거든요. 그쵸. 그래서 노트북 수요가 많이 감소했어요. PC보다 노트북이 더 감소했어요.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파가 분명히 있어요. 결정적인 그 요소는 메테오 레이크의 GPU 성능이에요. 네. 게임 성능.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성능을 구현할 것이냐. 최근 출시한 노트북용 프로세서 중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주목해야 할 제품이라고 저는 봐요. 인텔이 메테오 레이크 관련해서 몇 가지를 발표한 게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NPU예요. 맞아. NPU도 들어가잖아요. 네, NPU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마케팅이야. 우리 제품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품이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때문에 NPU를 포장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단적으로 예를 어떻게 들 수 있냐면 엔비디아가 텐서 코어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네네. GPU에다가 그걸 NPU라고 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냥 텐서코어라고 하죠. 그냥 텐서 코어라고 하지. 네. NPU가 따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지 그쵸, 안 않잖아요. 했어요. DSP 몇 개 넣어놓고 NPU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NPU 모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GPU 모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퉁쳐서 다 GPU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NPU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GPU 따로 NPU 따로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따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예요, 그게. 우리는 이런 걸 CPU에 집어넣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라고 보고 엔비디아 니들은 CPU 없잖아. 우리는 CPU에다가 NPU 기능도 넣었어. 니들이 있는 거. 니들은 CPU 없지?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앞서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서버 계열에서 인텔이 NPU와 GPU와 CPU를 하나로 합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네네. 그래서 인텔은 결국에는 CPU와 GPU를 하나로 합친 것을 서버와 데스크탑과 노트북에서 엔비디아 칩을 쓸 필요가 없게끔 최종 목적은. 최종 목적은 내가 그래픽카드를 더 많이 팔아서 엔비디아를 잡을 게가 아니에요. 아예 쓸 필요가 없게 쓸 만드는.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야. CPU에다가 GPU를 그만한 GPU를 넣어버리면 되니까. 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의 첫 번째 제품이 메테오 레이크거든요. 시작이 메테오 레이크. 그래서 얘가 되게 기념비적인 제품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말한 대로 나오면. 기대한 만큼만 나오면. 네. 근데 만약에 성능이 폭망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곧 나올 거는 사실 메테오 레이크 리프레시예요. 24세대 공식 PPT 자료가 이제 중국에서 또 유출이 됐는데 성능이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괜찮나?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13세대가 그대로 나온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왜냐하면 메테오 레이크가 뒤로 밀렸으니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이 추가로 나오는 건데 원래대로라면 13세대로 제품군이 추가돼서 나오는 거가 맞아요. 그쵸. AMD도 790 X3D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품 몇 개 발표하고 중간에 제품을 투입하잖아요. 그쵸, 예. 신규 제품을. 그러니까 신규 제품 투입하는 거예요. 클럭 올라가는 수준의 성능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TDP 약간 좋아지고. 예. 본격적인 PC 시장 신제품은 메테오 레이크예요. 내년에 나올. 그거고 원래 메테오 레이크가 지금 이 시점에 나왔어야 되는데 뒤로 밀리면서 중간에 리프레시가 한 번 더 투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 시즌에 물건 팔아야 되니까. 아까 이제 할리데이 시즌에 물건 많이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즌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신제품이라고 해야 되니까 나오는 거고 13세대로 제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바뀐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뭔가 바뀐 신제품이 나왔어라고 해줘야 되니까 14세대로 이미 바뀐 거지. 지난번에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텔이 1Q와 2Q에 적자 봤잖아. 네네. 그거를 이제 하반기에 메워야 되잖아요. 근데 메테오레이크는 뒤를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해야지. 그러니까 14세대로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라고 싶어요.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 그건 인텔 입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14세대 살만한가요? 기존에 12세대나 13세대 구입하신 분이 살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사지 마세요. 네. 기존에 13세대 제품이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딱 맞아요. 가격은 13세대에 비해서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네,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있어. 어떤 변? 지금 환율이 올랐거든. 그쵸. 네. 경제 분위기가 조금 안 좋긴 하네요. 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MSRP가 높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텔 입장에서. 비싸게 팔려고 내놓는 게 아니에요. 많이 팔려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팔려면은 가격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가격을 올리지 않을 거예요. 동결 인텔 입장에서는. 네. 동결 정도로. 동결이나 살짝 낮추거나. 낮추면은 조금.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매출을 내야 되거든, 하반기에. 근데 국내에서는 환율 문제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면은 안정되죠. 예. 현재 13세대 가격에 수렴할 걸로 보거든요. 만약에 살 거면 그때 사세요. 예. 처음에 그 가격 거품이 있을 때 사실 필요는 없고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플랫폼도 바뀌는 거 없고 보드도 새로 안 나와요. 760G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미 있는 플랫폼이잖아. 그렇죠. 거기다 네. 그냥 약간 보드사들이 약간 변화만 시킨 예. 거니까요. 추가 라인업이 등장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12세대 사셔도 돼. 그게 그거야. 똑같아. 내가 쓸 땐 14세대를 쓰더라도 남 마셔줄 때는 12세대 써도 돼. 별 차이 안 그 차이 몰라. 차이 모르죠. 알 수 없어. 보드든 얘 660 쓰시면 되고 싼 거. 네. 근데 내가 쓸 땐 나는 신제품 쓰고 싶어. 그러면 그거 사셔야지.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신제품으로서의 메리트는 없다. 네. 네. 고기의 결론. 아크가 이제 호이시 추가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뉴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석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한번 지나가면서 했어요. 유통사는 추가될 거예요. 어딘지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코이시였어요. 예, 석 달 전부터 알고 있었고, 왜냐면 그때 준비했다고 코이시에서 얘기해줬거든요, 저한테. 지금 이제 아크 제품이 두 가지가 더 출시돼요. 네. 하나는 인텔 750. 네. 인텔 A750이 원래 기존에 팔고 있던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지금 이미 다 나와 보시면 PCDX 제품하고 코이 제품하고 두 개가 있어요. 770은 안 나와요.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안 만들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신규 유통사에다 물건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이사는 770은 안 주고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770 올 연말까지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랬거든요. 네. 구입할 수 있잖아요. 네. 제 말 맞다니까요. 그리고 배틀메이지가 나오면 그때는 코이 또 할 거예요. 이제 스파클 제품이 A750이 들어왔죠. 네. 코이에서. 네. 그 두 번째 추가된 제품이 그것이고 스파클이 A770이 없어요. 아예 네. 없어요? 스파클이 A770이 없어요. 750만 있어요. 그래서 750만 갖고 온 거예요. 750이 제품이 스파클 제품이 두 개가 있어요. 3펜짜리하고 2펜짜리하고. 네네. 예. 근데 결국엔 둘 다 들어올 거예요. 예. 선택지가 넓어지는. 근데 선택지가 넓어지는 게 키포인트예요. 네. 선택지가 넓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죠. 지금 가격이 대략 제가 보니까 750이 34만 원 수준이거든요. 네. 제일 싼 3060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지금. 가격이 좀 더 내려가야 돼요. 20만 원대까지. 한 8만 원 정도. 28, 9만 원 정도. 예, 예. 소비자가 어쨌든 지금 성장형 그래픽카드에 베타 테스트 하는 중이잖아. 뭐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그렇잖아요. 그럼 베타 테스트 값을 줘야지, 소비자한테. 이점을 줘야지. 그러니까 28, 9만 원이 맞지. 지금 국내 플레이어가 지금 에즈락하고 인텔 레퍼런스밖에 없어요. 네네네.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이제 3개인 거예요. 지난번 저희가 코이 편 하면서 윤재현 부장 왔었잖아요. 네네. 윤재현 부장이 B2B 시장의 강자잖아. 네네. 본인이. 네네네. 이분이 아크를 B2B 시장에 많이 팔 거거든.
안 봐도 비디오잖아. 그쵸. 물론 이제 그게 문제 없는 데만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았어.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고, 더 가격을 던질 수 있고. 그러면 그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내려올 거예요. 최소한 국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계가 될 텐데,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통사 입장에서 이게 돈이 되느냐. 그래야 많이 갖고 올 거니까. 그쵸. 두 번째, 소비자한테 메리트가 있느냐. 네. 이제 판매 플레이어도 늘었는데 이제 판매 제품도 늘었어요. 인텔이 이제 아크 A580을 출시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A750보다는 조금 더 엔트리로 내려간 제품인데 이게 성능이 2070에서 5% 정도 조금 낮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또 보니까 스파클도 있고 에즈락도 있고 건닐인가요? 거기서도 네, 만든다고 건닐.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 회사 건립. 이게 국내도 출시될까요? 국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봐요. 아, 왜냐하면 이거 메리트 있거든요. 가격만 괜찮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성비는 조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출시될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드라이브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메테오리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업을 계속 늘리는 거지 이제. 이 가격이 보니까 MSRP가 179달러로 돼. 19만 9천 원? 네. 19만 9천 원 해야 돼. 바로 튀어나오시네. 네, 19만 9천 원 해줘야 돼. 20만 원대 안 돼요. 그러면 안 팔릴 것 같아요. 네, 19만 9천 원 해줘야 돼. 그래야 팔려. 시간이 좀 지나면 10만 원대 내려올 거예요. 네. 그래야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3050 제일 저렴한 게 28만 원 수준이거든요. 2070급이니까 3050급은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3050급인데 19만 9천 원. 메리트 있죠. 메리트 있죠. 네. PC방 같은데 엄청 깔리겠는데. 그렇죠. 네. 3050 지금도 많이 팔려요. 많은 분들이 더 상위 제품에 포커스를 갖고 계시잖아요. 더 좋은 거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배틀메이지나 네, 더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4000 시리즈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인텔은 포커스가 그게 아니에요. 더 엔트리예요. 거기서 일정한 수량이 판매되는 게 키포인트예요. 제조사를 많이 못 찾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스파클, 에즈락, 건니르죠. 네.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인텔 레퍼런스가 없어요. 이거 레퍼런스가 없어요. 없어요. 네, 왜 없을까? 얘네들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야 다른 제조사가 뛰어들겠지. 그쵸. 출시하면 국내에도 코이하고 에즈윈에서 들어올 거라고 봐요. 야. 네. 왜냐하면 메리트 있잖아 가격이. 그쵸. 네, 이제 A750이 들어오는데 A580이 안 들어올 리가 없어요. 아크 드라이버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게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났어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는 이제 DX11 관련돼서 게임 성능들이 막 10%, 15%, 20%뭐 어떤 거는 100% 늘어난 게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적화가 점점 된다는 거죠.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인텔 드라이버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네, 거의 다 됐고요. 저는 12월에서 1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서 1월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성장형은 끝난다 이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정말 안정화가 돼 있어야 돼요. 메테오레이크 때문이죠? 메테오레이크 네, 때문에. 노트북을 계속 업데이트한다고. 메테오레이크 노트북 때문에. 노트북이 성장형이다 이러면은 좀 그럼 그렇죠.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성장이 끝나는 거는 12월, 1월이 되면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하는 거는 이제 없을 거라고 업데이트 보고. 주기가 좀 떨어지겠죠? 아니, 업데이트 주기는 안 떨어져요. 주기는 계속 이렇게 주기는 계속 나가는데 성능 향상의 폭이 그만큼 아. 크지 않을 거란 얘기지. 지금까지. 개선사항보다 근데 지금보다는 계속 버그 잡는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안정화 더 안정화 쪽에 좀 더 치중하는 그리고 이제 아마 뭐 MPU 쪽이나 뭐 그런 쪽에 더 가는 기능을 더 넣는 그쵸. 그런 쪽으로 예, 활용할 그렇게 수 갈수 있는 있겠구나. 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게임 성능 향상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완성의 시즌이 예, 완성은 이제 거의 다 됐다. 예, 딱 1년 걸린 거예요. 그러네요. 아크에 대한 평가가 드라이버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예. 처음 나왔을 땐 진짜 최악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배틀메이지가 딱 하고 찍어줘야 돼. 엔트리로는 580 있죠. 네. 그 다음에 750 있죠. 네. 그 다음에 770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배틀메이지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라인업도 갖춰지죠. 네. 근데 유통사도 3, 4개씩 있죠. 그리고 이제 국내도 3, 4개씩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제 해볼만 해요. 물론 작지만. 이게 그 삼국지로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위잖아. 네. 위나라잖아. 그쵸. 예. AMD가 오나라야. 예. 그러니까 인텔이 촉인가요 그러면? 네, 인텔이 초기야 지금. 네, 촉한이야 지금 인텔이. 세력도 제일 작고요.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러지 인망을 그러니까 희망을 품고 있는 회사가 어쨌든 이 GPU에서는 딱 인텔이잖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촉한이지. 예. 굉장히 안정화됐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할 것 같고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성능 개선이 되게 될 것 같지만 12월에서 1월이 넘어가면은 성장형은 끝날 것 같다. 예. 왜냐면 그때도 성장형이 되면 안 된다. 그쵸. 예, 메테오레이크 때문에. 인텔 포기술 이제 양산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떠더라고요.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 쪽에서.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뉴스는? 이게 우리가 인텔 4라고 하지만 이게 7나노잖아. 근데 4나노가 아니에요. 예, 이게 7나노. 4나노 아니야. 이거 소급이 안 돼요. 이제 7나노야. 근데 7나노를 가지고 4나노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거꾸로. 이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술력은 진짜 인텔이 최고긴 인텔이 하네. 기술력은 최고라니까. 네.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인텔이 공정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인텔 따라갈 회사가 없어요. 그 인텔한테 AMD가 너희들은 망할 거야. IFS. 아 진짜. 그러니까 웃기잖아. 저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얼마나 찍을 수 있냐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최종 생산량 자체. 수요를 맞출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 문제죠. 우리가 흔히 그걸 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전 수율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생산량. 왜냐하면 수율이 60%라도 라인이 2개면 2배잖아. 그렇죠. 라인이 몇 개 갖고 있냐 이거야. 니들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몇 개냐 이거죠. 생산량이 인텔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생산량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메테오레이크에 IO 타일하고 GPU 타일을 TSMC에 줄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네. 자기네들이 직접 했으면 근데 되는데. TSMC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 예. 이게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예. 왜냐하면 사나노가 이제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럼 라인 개수를 계속 추가하겠죠. 라인 개수를 1개에서 2개, 4개, 8개씩으로 계속 추가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일정한 수량이 넘어가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는 거야. 그때가 되면 이제 TSMC에서 빠지고 이제 인텔 4에서 이제 IO 타일이나 GPU 타일을 생산할 거고 그쵸. 그때부터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크게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인텔이 여기까지 쫓아왔다. 4나노까지. 그 불과 2, 3년 내에 지금 따라온 거거든요. 전반적인 얘기인 뉴스 짤막한 거 몇 개 전달드릴게요. 최근에 SSD 사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낸드 가격이 엄청 폭락해가지고 세일이 막 계속 나왔거든요. 핫딜로 네, 한 계속. 3Q에 7, 8, 9월 내내요. 네, 그리고 메모리도 네. 증설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시 비싸지는 시즌이 온대요. 메모리나 낸드 미리 사둘 필요가 있을까 이제? 끝났어요, 이미. 이미 끝났어요? 이미 사셨어야 돼요. 저는 아직 막차라고 봐요. 국내 시장에서도요, 가격이 이미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어요? 네, 가격이 이미 올랐고요. 지금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저렴한 SSD가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재고야. 아 재고. 그거 잡으셔야 돼. 그니까요. 네, 그거 잡으셔야 바뀌었어요. 되고, 새로 들어온 물건은요, 다 가격 올랐어요. 아, 새 거는 이제 올랐고. 네. 판매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그 SSD나 메모리 많이 판매하는 메이저 브랜드 있잖아요. 네네. 브랜드 점에 보면 재고가 없어요. 아. 네.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어요. 그걸부터 조짐이 보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품절만이었어. 가격은 안 오르고. 근데 품절이 끝나고 물건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시장에 재고가 굉장히 싼 게 있다. 그게 가장 싼 거예요. 네. 메이저 회사들이 먼저 올리고요.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이게 좀 작은 업체들이 따라가는 나중에 올려요. 네네네. 그래서 메이저 회사는 이미 가격 다 올렸어요. 마이크론 SSD도 시장에 없어요. 지금 있는 거 다 재고예요. 네. 대원 CTS나 아스크텍에는 물건이 없어요. 야. 마이크론이. SSD도 없고요. 메모리도 없어요. 전 제품이 없어요. 네. 장사가 지금 손을 놓고 있어. 이제 확인했어요. 내 대원에. 이야. 네. 이건 확실하네요. 네,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하반기로 들어오면서부터 반도체 관련된 이게 경기가 지금 끝나가고 있거든요. 불경기가. 네네.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는 됐어요. 지금 네네. 다들. 삼성이나 여기나. 그래서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삼성이 감산했잖아.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이 더 떨어질 일은 없어요. 네. 가트너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계 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PC 전 세계 출하량이 9% 감소했대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 감소되는 건 계속 감소되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감소됐나 봤더니 8연속이래요.
8분기 연속으로 이제 감소됐다는 거니까 요 PC 시장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8분기 연속이 사실상 이게 다 코로나예요. 포스트 코로나예요. 포스트 코로나 딱 끝나는 시점부터 네. 이제 그냥 계속 박살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박살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2019년으로 돌아간 거예요. 컴백이구나. 네, 컴백.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요 정도 수준이었고 2020년에 팍 튀었거든요. 네네네. 30-40% 가량 튀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 2022년에 계속 꺾여서 다시 2019년 수준까지 온 거예요. 판매량이. 나중에 IDC의 그 발표 자료가 나올 텐데 나오 보면은 2019년과 2023년이 똑같을 거예요. 출하량이. 안 봐도 비디오야.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이게 PC가 우리가 아는 PC가 아니야. 노트북 포함이에요. 노트북 포함이죠? 네. 그래서 노트북이 훨씬 더 많게 감소됐고요. 네. 그러나 PC는 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9%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맞아요. 노트북은 한 13%, PC는 한 7, 8%.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합쳐서 9%인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느낌. 분위기 안 좋긴 안 좋아요. 그건 말. 네, 분위기는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면 2019년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서 더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몇몇 군데에서는 4Q에서는 PC 시장이 다시 성장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동안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심각했던 게 재고가 너무 많아서 그 이게 팔리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다 끝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4분기에 다시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국내 시장만 따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국내 시장은 워낙 스펙타클해서. 네. 워낙 세계 시장하고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뉴스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